안녕하세요. 일토왕사입니다. 4월 4일 오후 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정관장하고 흥국생명 경기입니다. 시리즈 2대0으로 흥국생명이 우승까지 단 1승만 남겨둔 그러한 상황입니다. 2차전에 좀 초반에 어쨌든 삼각편대 싸움에서 정관장이 상대를 압도하면서 세트스코어 2대0 리드를 점했지만 3세트부터 이 흥국생명이 계속 유효블락을 만들어내고 김연경이 랠리 상황에서 해결을 해주면서 리버스 스윕으로 흥국생명이 세트스코어 3대2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1차전에 비해 확실히 흥국생명은 공격 성공률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었고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메가가 살아났지만 부키리치가 범실 관리가 안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흥국생명은 좀 제자리를 찾아간 느낌. 이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메가가 살아났지만 아직 부키리치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차전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범실 개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장은 33개의 범실을 기록을 한 반면에 흥국생명은 18개의 범실을 기록하다 보니까 범실로만 15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얼마 정도의 범실 관리가 되냐, 범실 관리가 잘 안 돼도 어쨌든 부키리치가 공격 성공률 40% 정도까지는 끌어다 주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관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노란 리베로가 복귀하면서 이전에 비해 디그가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시브나 디그 부분에서는 정관장이 더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키리치가 범실 관리가 되면서 쌍포가 가동이 되면은 충분히 정관장이 잡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경기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연경의 직선을 메가가 굉장히 잘 디그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투트크하고 정윤주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즌 때 정관장을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흥국생명이 1차전과 같은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전과 같은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키리치가 터져주면은 정관장이 한 경기 정도는 잡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패스, 굳이 보면은 그냥 고배당 소액으로 그냥 정관장 쪽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승패는 패스, 핸디도 패스, 언더오버는 오버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간다면은 오버 쪽 접근이 제일 나아 보입니다. 흥국생명이 이겨도 정윤주가 3세트 내내 리시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흥국생명이 이기는 상황에서 셧아웃 승리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소노하고 DB 경기입니다. 소노는 직전 경기 허웅, 송교창, 최준용이 빠진 KCC에게 98실점을 하면서 13점차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승현마저 출전 시간이 15분에 그쳤다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은 98실점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방어를 들고 나왔는데 내 외곽 수비가 모두 안 된다? 최소한 내각 수비, 골밑 수비만큼은 잘 돼야 되거든요. 지역 방어를 뚫는 가장 큰 두 가지 방법은 커딜이나 컷백을 통해 가지고 상대의 지역 방어를 무너뜨리던지, 아니면 외곽 지원을 통해 가지고 3점슛을 통해 가지고 상대가 지역 방어를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 지역 방어를 쓰는 이유가 아예 없을 정도로 내각 수비가 아예 안 되는, 장점이 이제 내각 수비를 최대한 잘해준다는 그러한 명목하에서 이제 지역 방어를 쓰는데, 그것도 잘 안 이루어졌던 소노였기 때문에 그냥 수비가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1대1 맨투맨 수비를 또 지시를 했었는데, 이마저도 이호연에게 이제 앞선 수비가 뚫리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수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소노의 수비력은 개선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노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정현, 캔바우, 윌리엄스, 이 3명의 스코어러가 있다는 점인데, 이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모습이지 이들의 장점을 활용해가지고 나머지 롤플레이어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태술 감독의 역량 문제도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단점인 수비는 진짜 최대로 지금 극악까지 치닫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소노는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DB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강상재와 스펠맨이 결정을 했지만 코벌이 빠진 삼성을 상대로 9점차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복이 심한 이간희가 20득점을 올려주면서 폭발한 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정효근이 더블을 기록을 하면서 골밑 지배력을 보여준 점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오누아쿠도 더블을 기록하긴 했지만 오누아쿠의 경기력만큼 확실히 조금 내려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소노의 수비력을 보고도 소노 쪽을 보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펠맨과 강상재의 출전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DB 같은 경우에는 정관장과의 6위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확실하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DB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상태로 저는 DB 승, 그리고 이제 DB 승 5패 승,
그리고 이제 오버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KCC하고 삼성 경기입니다. KCC는 직전 경기 이제 허웅, 송교창, 최준용이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98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소노를 상대로 13점 차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승현마저 중간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사실상 빅4 없이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기력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번 경기 역시 빅4 모두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인데 그렇다 보니까 KCC가 과연 직전 경기처럼 롤플레이어들의 활약만으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가스공사에게 31점 차 대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번이 결장하면서 또 로빈슨이 많은 출전 시간을 띄웠는데 어이없는 턴오버도 많았고 국내 선수들이 부진하면서 너무나도 답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로빈슨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문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코번이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삼성의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공격도 안 되고 있고 리바운드 사수도 안 되고 있고 수비도 안 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게다가 KCC는 이번 경기가 올 시즌 부산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라는 점에서 좋은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KCC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 승, 그 다음에 스모페 승, 그리고 언더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삼성하고 하나 경기입니다. 삼성은 원태인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작년에 하나를 상대로 무난한 성적을 냈으며 홈에서는 2경기 던졌는데 당시에 이제 노시환하고 최은성에게 홈런을 맞으면서 무너진 기억이 있는데 지금 하나 타선의 타격감을 감안을 하면은 홈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구의 발사 각도가 하나가 진짜 너무 답이 없습니다. 노시환 같은 경우는 계속 땅볼만 치고 있고 직전 경기 안치홍이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배럴 타구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게 한가운데 위로 몰리는 진짜 누구나 장타로 연결할 수 있는 실투였음에도 불구하고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는 부분. 잘 맞은 타구였지만 좀 불운한 타구이긴 했지만 그 정도의 투구였으면은 무조건 홈런으로 연결돼야 되는 공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하나의 전체적인 타격감이 안 좋기 때문에 원태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와이스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올 시즌 타자들이 슬라이더의 배트를 잘 안 내면서 투구수 관리에 애를 먹고 있고 볼넷도 작년에 비해 많이 내주고 있는 와이스입니다. 2년 차이기 때문에 이에 이제 와이스에 대한 대응법을 다른 팀들이 찾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삼성 우타자들을 상대로 이제 삼성 좌타자들을 상대로 직구로만 승부하게 되면은 장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슬라이더 제구가 되냐 마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슬라이더 제구가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도 직전 경기 이제 내일에 꽁꽁 묶이면서 타선이 침묵했기 때문에 흐름상 이번 경기까지 타선이 좀 침묵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하나 같은 경우에는 나균아를 상대로 침묵했다는 부분, 타구의 질이 안치홍 말고는 다 발사 각도가 너무 낮았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하나보다는 당연히 삼성 타선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 타선의 타격감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저는 이번 경기 삼성 승, 그 다음에 이제 승리패도 승, 그 다음에 이제 언더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 타선이 와이스를 공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 승 쪽 접근하는 게 좋고 공략이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LG하고 기아 경기입니다. LG는 송승기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첫 경기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하나를 상대했다는 점에서 뭔가 아직 이 투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구력 자체는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고 포크볼에 타자들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번 경기가 그냥 100% 운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양현종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올 시즌 포심 제구가 굉장히 불안한 양현종입니다. 지금 LG 타격감이면은 내야수들의 수비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 기아 같은 경우에는 박찬호, 김도영, 김선빈이 수비에서 빠지면서 내야 수비도 너무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쪽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상우가 점점 폼을 찾는 모습인데 어쨌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불펜 뎁스가 좋고 퀄리티가 좋은데 시즌 초반 출발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조상우 같은 경우에는 2경기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문제는 이러한 조상우가 2연투를 한 상황으로 이번 경기 어쨌든 좀 휴식을 부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필승조라고 볼 수 있는 게 최지민하고 정혜영 그리고 전상현 이 정도인데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 3명 다 전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불펜 같은 경우에도 LG가
밀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LG의 뜨거운 타격감이면은 지금 뭐 초반에 리드를 내줘도 충분히 후반에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초반에도 어쨌든 LG가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승, 그 다음에 이제 승일패 승, 그 다음에 오버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걸리는 부분, 제가 생각하는 변수는 작년에 홈에서 LG가 기아를 상대로 성적이 너무나도 안 좋았다는 부분, 득점도 안 좋았고 기본적으로 승률 자체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SSG하고 KT 경기입니다. SSG는 김강현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올 시즌 김강현 출발이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에는 문제가 없지만 작년에 비해 확실히 타자들이 헛스윙하는 비율이 많이 줄어든 그러한 상태입니다. 제구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조금 출발이 매우 불안하다. 그리고 작년에 홈에서 유독 피홈런으로 무너지는 경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번 경기 김광현 같은 경우에는 고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쿠에바스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작년에 비해 구속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구위나 제구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쿠에바스입니다. 원래 SSG 천적인 투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선발에서 쿠에바스의 우위를 봅니다. SSG는 게다가 5일 만에 경기를 치르는 상황으로 타자들의 타격감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시즌 초 불펜의 투구 내용이 상당히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 휴식이 조금 길었다는 부분에서 과연 이 좋았던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의문인 상황이로 제가 봤을 때는 선발의 차이 그리고 SSG 선수들의 경기 감각에 대한 의문을 근거로 KT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승, 그다음 승일패 패, 그리고 언더오버는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키움하고 NC 경기입니다. 키움은 하영민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작년에도 이제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투수이고 직전 경기 SSG를 상대로 바로 홈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NC를 상대로 기록이 준수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충분히 호투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NC 같은 경우에는 로건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맞춰잡는 유형에 가까운 투수로 포심, 커터, 슬라이더로 타자의 타이밍을 잘 뺏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움 타선이 최근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호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NC도 사고 이전에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었고 키움 같은 경우에도 최근 3경기 수비에서 조금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범실로 무너지는 팀이 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타선만 보면은 양 팀이 큰 차이가 없고 선발은 로건의 우위, 불펜은 양 팀 모두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선발 쪽에서 로건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러한 투수이기 때문에 NC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NC 승 그리고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롯데하고 두산 경기입니다. 롯데는 반즈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올 시즌 방어율은 높지만 직전 경기 KT를 상대로 7이닝 1실점 완벽투를 보여줬기 때문에 방어율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뭐 폼이 안 좋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낙 이 반즈 같은 경우에는 두산 상대로 강점이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지금 두산 타자들이 타격감이 좋다고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호투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잭로그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주자만 나가면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투수이긴 하지만 올 시즌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자완을 상대로 타이밍을 굉장히 못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완인 잭로그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산이 2연승을 기록하긴 했지만 타선이 터졌다기보다는 상대 키움의 실책 덕분에 조금 혈이 뚫린 느낌으로 이번 경기 타선이 침묵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타선이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김원중, 정철원이 연투를 했다는 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김태형 감독의 특성을 좀 감안을 하면은 잡을 경기는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뭐 이기는 상황 리드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롯데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연투한 상황이긴 하지만 김원중하고 정철원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승패 같은 경우에는 양 선발 7회까지 어느 팀이 리드하냐가 이게 관건인데 어느 선발이 무너질지를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승패는 패스한 게 맞고 승일패는 무 그리고 언더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기든 접전 승부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일본 야구입니다. 일본 야구는 조금 간략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이제 요미우리하고 한신 경기입니다. 도쿄돔에서의 토고 요미우리를 상대하는 무라카미이기 때문에 그냥 언더 찍는 게 맞습니다. 토고의 경우 확실히 도쿄돔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라카미 같은 경우에는 요미우리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투수입니다. 타격감 자체로만 보면은 요미우리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무라카미를 공략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승패는 패스
승 1패는 무, 그리고 언더 오버는 언더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야쿠르트하고 주니치 경기입니다. 야쿠르트는 이제 타카나시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노세화로 인해서 기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투수로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큰 투수입니다. 주니치 같은 경우는 다카시 히로토가 첫 경기 이제 요코하마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원래 이제 요코하마를 상대로 고전했던 투수였기 때문에 요코하마전에서 첫 경기 때 부진했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야쿠르트를 상대로 기록이 굉장히 좋았고 가장 고전했던 타자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무라카미 상대로 굉장히 강점이 있는 투수인데 작년에는 어쨌든 무라카미 상대로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러한 무라카미가 어쨌든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다카시 히로토 완벽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선이 문제인데 진구 구장에서만큼은 타자들이 터져줄 땐 또 시원하게 터져주는 모습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선발의 차이를 믿고 주니치 승, 그리고 이제 승 1패도 주니치 쪽, 그리고 이제 주니치 2.5 마인까지, 그리고 언더오바는 언더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히로시마하고 요코하마 경기입니다. 선발에서는 당연히 이제 모리시타가 더 우위에 있긴 하지만 지금 양 팀은 타선 차이가 굉장히 심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잡을 수 있는 경기를 감독의 미숙한 경기 운영으로 놓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러한 경기 이후 바로 다음 경기가 어제 경기였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타선이 2출루에 그치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냥 팀 분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선의 차이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요코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승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니포넴하고 오릭스 경기입니다. 니포넴 같은 경우에는 야마사키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기복이 심한 투수로 안정감이 떨어지는 야마사키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1선발인 미야기가 선발 투수로 나섭인데 일단 제구력이 리그 최상위권이고 다양한 구종으로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게 장점인데 작년에 어쨌든 니포넴 타자들이 아예 이거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됐습니다.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미야기의 이 투구 패턴에 니포넴 타자들이 대응이 안 됐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도 미야기는 좋은 투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 타격감으로 놓고 보면 뭐 오릭스가 득점력은 좀 아쉽긴 하지만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릭스의 타격감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발의 차이 그리고 타격감도 오릭스의 우위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릭스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릭스 승, 그 다음 스리페페 그리고 오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4대2 오릭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지바 롯데하고 라쿠텐 경기입니다. 지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데뷔한 다나카 하루야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제구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떨어지는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어율은 준수한데 투구 내용 준수한 게 아니라 방어율은 좋죠. 어쨌든 4경기 1.80이기 때문에 방어율은 좋은데 투구 내용이 불안해가지고 그냥 거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1선발인 하야카와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롯데 상대로 작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지금 라쿠텐 타격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라쿠텐을 안 볼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라쿠텐 승, 그 다음에 오버 이렇게 두 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세이브 경기입니다. 아리아라가 직전 경기 5회까지 퍼펙트를 이어가다가 6회에 와르르 무너졌는데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원래 제가 알던 아리아라라고 하면은 기복이 문제인 팀인데 원래 기복이라고 하면은 경기별 기복이 심한 투수가 있고 이닝별 기복이 심한 투수가 있는데 아리아라는 경기별 기복이 조금 심한 투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제가 알던 아리아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초반에 볼이 좋으면은 대부분 끝까지 잘 던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는 투수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의 모습은 초반에 잘 던지다가 중간에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알던 조금 아리아라의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컨디션을 확신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아라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도 어쨌든 세이브 타선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마이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공의 구위만큼은 확실한 무브먼트만큼은 확실한 투수이고 작년에 소프트뱅크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초반에 투수전 양상을 예상합니다. 승패는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소벤이 어쨌든 홈에서 4연패를 하는 건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승패 같은 경우에는 소벤 승, 그 다음 승 1패는 무, 그 다음 언더 오버는 언더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